요즘에 ETF 투자 많이들 하고 계시죠?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줄임말로 특정 지수 혹은 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가 된 펀드인데요. ETF 한 주를 사더라도 지수 구성 종목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분산 투자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일반 펀드 대비 판매 보수나 수수료가 없고 증권거래소도 면제가 되어서 비용 효율적인 투자 상품입니다. 1990년 캐나다에서 최초의 ETF가 출시된 이후 글로벌 ETF 시장은 현재 약 10조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1,000여 개에 달하는 ETF 상품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글로벌 ETF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고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년 20% 수준의 자산 순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로봇, 반도체 등 다양한 테마형 ETF로도 자금의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단연 비트코인 ETF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체드에게 블락이야. 저는 업비 투자자 보센터 애널리스트 체드이고요. 오늘은 디지털 자산 업계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ETF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0월 프로시어스 비트코인 스트래터지, 티커는 비토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2배 레버리지 및 하락에 베팅하는 비트코인 선물 ETF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승인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먼저 선물과 현물의 차이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은 말 그대로 현재 있는 물건입니다. 거래 시점의 시장 가치에 따라 즉시 거래를 하고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실제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을 구입을 해서 보유를 해야 하고요. 반면 선물 거래는 미래 특정 시점의 물품 혹은 금융상품을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기로 약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원유, 곡물 등 실제 물건이 거래되기 어려운 경우 주로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미국 비트코인 선물 ETF는 주로 미국 시카고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구입해 보유를 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비트코인 선물 계약은 2017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승인으로 규제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반면 현물 ETF는 아무래도 실물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하기에 SEC는 투자자 보호 미흡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지금까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최초의 비트코인 ETF 신청은 2013년 제미니 거래소 창립자인 윙클보스 형제가 신청을 했는데요. 이후 8년 만에 미국에서 첫 비트코인 선물 ETF가 나왔습니다. 그간 SEC가 윙클보스 ETF를 거절한 사유를 보면은 SEC가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시장의 조작 민감성, 둘째는 사기 및 조작 감지 및 방지 여부, 셋째는 사기와 조작 행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 감시 공유 계약 체결 여부, 넷째는 주요 시장과 감시 공유 계약 체결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와 대중의 이익 보호 여부입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 비트코인이 사기와 시장 조작에 취약한지, 그리고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막을 방안이 있는지에 주목했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1934년 증권거래법이 등장하는데요. 이 법은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등의 거래소인 자율규제기구가 함부로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이 전례 없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규정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SEC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SEC는 최장 240일 내에 이 규정 변경을 승인을 해야 하죠.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SEC의 규정 변경 승인은 섹션 19B에 따라 증권거래법의 규제 방향과 부합할 때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섹션 6B는 모든 거래소들이 사기와 조작 및 관행 행위를 막고 투자자와 대중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SEC는 이 두 조항을 중심으로 그간 비트코인 ETF가 증권거래법에 부합하는지, 투자자와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 후 대부분의 부충분 사유를 때려버렸습니다. 그간 그레이스케일, 아크인베스트 등의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번번이 고배를 마셔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15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SEC에 사업 설명서를 제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습니다. 블랙록은 1988년 설립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운용 자금은 무려 9조 달러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블랙록이 시장에 뛰어든 것은 아닌데요. 과거 몇 년 동안 차분하게 디지털 자산 업계와 접점을 점차 넓혀왔습니다. 스테이블코인 USDC의 준비금을 블랙록 펀드가 맡기도 했었고요. 코인베이스와도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었는데요. 블랙록 ETF 총괄 살린 람지라는 분은 2021년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블록체인은 파괴력이 큰 기술이라고 생각하나 불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로 ETF 출시를 보류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을 ETF로 들고 나온 것은 이제 규제 수준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가 있으며 제도권의 본격적인 디지털 자산 진입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블랙록은 애초부터 나스닥을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로 선정해서 현물 ETF 신청서를 접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SEC는 사전에 시장 조작과 사기를 감지하고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매우 중요시
명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SEC는 나스닥과 함께 선정된 또 다른 감시 공유계약 파트너의 정체가 불분명하다라는 사유로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후 6월 29일 최초 신청 이후 약 2주 만에 블랙록은 코인베이스를 명시한 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재신청하게 됩니다. 블랙록이 코인베이스를 신청서에 명시하게 되자 줄줄이 다 코인베이스 함께하게 되는데요. 발키리, 피델리티, 위즈덤트리, 바네크 등이 모두 코인베이스를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로 명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인베이스는 올해 6월 SEC로부터 미등록 거래소 혐의로 제소를 당했는데요. 아직까지 SEC의 시선에서는 코인베이스가 규제를 받는 거래소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의 사기와 조작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가장 큰 거래소이기 때문에 미국의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코인베이스 말고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2023년 10월 중순부터 블랙록을 비롯해서 주요 비트코인 ETF 신청권에 대한 SEC의 두 번째 승인 기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SEC는 주어진 240일을 최대한 활용해왔고 240일 내에 SEC의 별도 거절 의견이 없으면 ETF는 자동으로 승인이 됩니다. 현재 최종 승인 기한이 가장 빠른 신청권은 아크인베스트로 2024년 1월 10일이 기한인데요. 아크는 블랙록과 마찬가지로 시카고 옵션 거래소와 코인베이스와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해서 구조적으로는 블랙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 아크의 신청이 거부가 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는 내년 3월 중순을 고비로 판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2021년 2월 캐나다에서 퍼포스 비트코인 ETF라는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었습니다. 실제 현물인 금을 보유를 하고 거래하는 금 현물 ETF와 유사하게 실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는 구조인데요. 약 23,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100% 콜드 월렛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오전 9시 반부터 4시까지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죠. 글로벌 ETF 시장에서 캐나다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미국 점유율이 70% 정도로 압도적인데요. 블랙록을 필두로 주요 미국 전통 금융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막대한 기관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는 곧 디지털 자산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의 강화로 연결이 되는데요. 즉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신뢰도 증가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전반의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이어지면서 투자자 보호의 토대가 한층 성숙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현물 ETF의 출시가 가격 상승으로는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2003년 금 현물 ETF 출시 이후 금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가 있었는데요. 불의의 경우 ETF 수급과 별개로 원자재 시장의 수요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더욱 크게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말은 즉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맞물려서 비트코인의 동반 수요 확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 디지털 자산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SEC 요새 머리가 엄청 아프겠네요. 끝!